70평생을 살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다. 할머니가 우리 아이한테 폭력을 써요. 이건 아동학대라고요. 며느리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한순간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 5살 손주 민우가 내 뺨을 때리며 할머니 바보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그저 아이의 손목을 살짝 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폭력이라니, 아동학대라니. 내 이름은 김정호. 올해 68이다. 경상도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 22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고 아들 둘을 키우며 한 번도 내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었다. 큰아들 준호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나는 기뻤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 수진이는 대학교를 나온 똑똑한 며느리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는 바르게 갖췄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며느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결혼식 때도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뒷바라지만 했다. 문제는 민우가 2돌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준호와 수진이 모두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왔다. 나는 당연히 기꺼웠다. 손주를 키우는 게 할머니의 기쁨 아닌가.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작은 투룸 전세를 얻었다. 문화센터에서 하던 서예교실도 동네 아주머니들과의 등산 모임도 모두 그만뒀다. 오직 손주만을 위해서. 처음엔 모든 게 좋았다. 민우는 말도 예쁘게 하고 나를 보면 할머니 하며 뛰어와 안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의 요구사항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유기농 이유식만 먹여야 하고 TV는 하루에 30분만 보여줘야 하고 장난감도 교육적인 것만 갖고 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엔 젊은 엄마의 자상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면 안 된다고, 때를 써도 무시해야 한다고, 밥을 안 먹어도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고.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육아 상식과는 정반대였다. 어머님, 요즘 육아법이 바뀌었어요. 라는 수진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구식 할머니니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우는 점점 버릇이 없어졌다. 밥을 던지고 장난감을 집어던지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며 때를 썼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달래려고 했지만 수진이는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만 했다. 도대체 감정 존중이 무엇인지 나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다. 민우가 또 밥을 거부하며 숟가락을 바닥에 던졌을 때 나는 평소처럼 민우야,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민우가 갑자기 내 뺨을 후려쳤다. 할머니 바보, 할머니 싫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민우의 손목을 잡았다. 민우야, 할머니를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바로 그때 퇴근한 수진이가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민우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아이를 빼앗듯 안고는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아이한테 왜 그러세요? 민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아프게 했어. 수진아, 민우가 나를 때려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어른이 물리적으로 제압하면 어떡해요?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내가 손주를 학대했다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아, 나는 민우를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야. 다만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님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거죠. 민우가 할머니를 무서워하면 어떡해요?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으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로 내가 민우에게 상처를 준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5살 아이가 할머니를 때리는 게 옳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내가 자란 시대에는 어른을 때리는 아이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부모님께 대드는 것조차 천벌을 받을 일이었는데,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내가 민우와 놀아주려고 하면, 어머님, 아이가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 밥을 먹이려고 하면, 어머님이 먹이시면 아이가 의존적이 돼요 라고 했다. 심지어 민우가 넘어져 올 때 안아주려고 하면 울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달래지 마세요 라고 했다. 나는 점점 우리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아침에 일어나 민우를 깨우려고 하면 수진이가 먼저 나서고, 하원 후 간식을 주려고 하면 시간이 아니에요 라는 제지를 받았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민우가 낮잠을 잘 때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수진이는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다.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마치 나를 무료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어땠을까? 내 아들은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다. 가끔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엄마 수진이가 워킹맘이라 예민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다.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 생활이 반년 넘게 이어졌다. 나는 점점 작아졌다. 말수도 줄어들고 웃음도 잃어갔다. 시골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잘 지낸다 고만 대답했다. 내 힘든 마음을 토로했다가 며느리와 더 껄끄러워질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 끔찍한 날이 왔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민우는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우가 블록을 내 쪽으로 던졌다. 작은 블록 조각이 내 이마를 맞췄다. 민우야, 던지면 안 돼. 할머니 바보, 할머니 저리 가. 민우가 또 블록을 집어 던졌다. 이번에는 내 뺨을 맞췄다. 작지만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따끔했다. 민우야, 그만해. 할머니가 아파. 하지만 민우는 웃으며 더 큰 블록을 들었다. 그리고 힘껏 내 배를 향해 던졌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터졌다. 김민우. 나는 처음으로 민우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잡았다. 민우야, 할머니 말 좀 들어봐. 할머니는 민우를 사랑해. 하지만 할머니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잘못된 거야. 할머니도 사람이야. 아프고 슬픈 마음이 있어. 민우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님, 또 민우한테 뭐 하세요? 수진이는 민우를 내 품에서 낚아채듯 안아들었다.
민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무서웠지? 수진아, 나는. 어머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하시면 민우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겨요. 그 순간 내 안에서 47년간 쌓여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민우가 나한테 블록을 던져도, 뺨을 때려도, 바보라고 욕을 해도 내가 참아야 하는 거 맞지? 민우 정서 발달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수진아, 나는 사람이 아니냐? 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놀란 것이다.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야. 나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어. 그런데 왜 민우의 감정만 존중받아야 하고 내 감정은 무시당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 내가 워킹맘이라고 힘들다고. 나는 힘들지 않은 줄 알아? 나는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왔어. 친구들도 취미도 내 집도 다 포기하고.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동학대자 취급을 받아야 해.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47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수진아, 나는 내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무료 베이비시터도 아니야. 나는 이 집 할머니고 민우의 할머니야. 그런데 내 역할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 것뿐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라면 뭐야? 내가 민우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된 거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야?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당황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수진아, 나는 오늘부터 민우를 안 봐줄 거야. 내가 직접 키워. 내 방식대로.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짐을 쌀 필요도 없었다. 애초에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옷까지 몇 벌만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다면.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절박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아,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가지 마. 그 소리에 내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아서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시골집에 도착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내 집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다. 아무도 내게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도 내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지 않는 곳. 나는 그날 밤 펑펑 울었다. 분노와 서러움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로 내가 고집불통 구식 시어머니인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5살. 아이가 어른을 때리고 욕하는 게 올바른 감정 표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만 확인했다. 엄마, 미안해요. 집에 올라와 주세요.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 민우가 할머니 찾아요.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의 부인 김 여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김 여사는 나보다 5살 많은 분으로 7명의 자녀를 키운 베테랑 어머니였다.
정호가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나는 그제서야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김 여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수진이는 내가 구식이라고. 구식이 뭐가 나쁘냐? 예의와 인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면 안 되는 거야. 5살짜리가 할머니한테 바보라고 하고 때리는 게 감정 표현이야. 그건 버릇없는 거지. 김 여사의 말에 내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정호가 너무 오래 삐져 있지는 마. 가족이잖아. 내가 한 발 물러나는 게 어때? 언니, 내가 몇 발을 물러났는데요. 그래도 손주 생각해봐. 그 아이가 뭘 알겠어. 어른들 갈등에 낀 게 불쌍하잖아. 김 여사의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민우는 무슨 죄가 있을까?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준호였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민우가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친구들을 때리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원장님이 부모 상담을 요청했어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우가 어른과의 경계를 전혀 모른다고. 다른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데 민우는 그게 없다고요. 그리고 회사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5살 아이가 할머니를 때리는 게 정상인지. 모든 사람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요즘 육아법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가르쳐야 한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미안해요. 나는 눈물이 났다. 내 아들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기쁨보다는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그래서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엄마께 사과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민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수진이가 뭐래?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엄마께 죄송하다고. 내일 민우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직접 사과드리겠다고 해요.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다렸던 사과였지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후에야 받는 사과라니. 다음 날 정말로 준호와 수진이가 민우를 데리고 내려왔다. 수진이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아마 이 일주일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어머님. 수진이는 내 앞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수진아, 어머님이 민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몰라봤어요. 어머님을 아동학대자라고 했던 말, 정말 후회돼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일주일 동안 민우를 혼자 키우면서 알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우가 정말 버릇이 없었어요.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젊은 엄마의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너무 감정적으로 나왔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가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내 앞에 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민우를 보니 내 마음이 녹았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뿐인데. 민우야, 할머니한테 와봐. 나는 민우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민우야, 할머니를 때리면 안 된다고 했지. 할머니도 아프고 슬픈 마음이 있어. 응. 이제 안 때릴게. 그래, 고마워. 그리고 민우야, 할머니는 민우를 정말 사랑해. 혼낼 때도 사랑해서 혼내는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뺨에 뽀뽀를 했다. 할머니, 사랑해.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다. 수진이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웠다. 어머님, 다시 올라와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다르게 할게요. 수진이의 간절한 부탁에도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아, 시간이 필요해. 나도 많이 상처받았거든. 네, 이해해요. 어머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일주일 후 민우가 그린 그림이 택배로 왔다. 서툰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민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였다. 한 달 후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다. 수진아, 나는 민우의 할머니야.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어. 민우에게 예의와 인성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해서. 네, 어머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의견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민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요, 어머님. 수진이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다. 민우가 때를 쓸 때 나서서 달래려고 하면 말리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했다. 민우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내가 지적하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동조했다. 민우도 많이 달라졌다. 여전히 5살 아이다운 장난기는 있었지만 예전처럼 나를 때리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화가 나면 할머니, 민우 화나 라고 말로 표현했고, 내가 그래, 민우가 화났구나. 하지만 할머니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몇 주는 여전히 어색했다. 수진이는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나 역시 다시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결정적인 변화는 민우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고열에 시달리며 밤새 보채는 민우를 돌보느라 수진이와 나는 밤을 새웠다. 그때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없으면 전 어쩔 뻔했어요. 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께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도 이렇게 민우를 돌봐주시니까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수진이의 진심을 느꼈다. 이 아이도 결국은 첫 아이를 키우며 불안해하는 젊은 엄마일 뿐이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
어머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어머님.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육아 고민을 나와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젊은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조언을 해줬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나갔다. 민우는 날이 갈수록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났다. 어린이집 선생님도 민우가 많이 달라졌다며 칭찬했다. 친구들과 다투는 일도 줄어들고 어른들께 인사도 잘했다. 어느 날 민우가 내게 와서 말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민우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해.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자. 그래, 할머니도 민우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가 섞여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서 되는 것이라는 걸.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수진이와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민우가 말썽을 부릴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 준호는 그런 우리를 보며 말했다. 엄마, 수진이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47년 전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은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 민우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겠다고. 그것이 할머니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이다. 수진이도 이제는 진심으로 내게 고마워한다. 어제는 내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다가 어머님 덕분에 민우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 했다. 정말 그런 것 같다. 비록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짜 가족으로. 오늘 아침에도 민우가 내 품에 안겨서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민우 사랑해.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용서가 된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것 아닐까.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는 것. 내 이름은 김정호. 올해 68이다. 70평생을 살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제 알겠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시간과 노력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필요하다는 걸. 비록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우리는 계속 더 좋은 가족이 되어갈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 그것이 내가 이 나이에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다.